옛적 프랑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의 깊숙한 숲에 감춰진 마법의 장미에 대한 것이었다. 이 장미는 치유의 힘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들을 돕는 힘을 지닌 생산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직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이 장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개 이 전설을 잊고 지냈다. 하지만 그중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청년 마르셀은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의욕을 얻지 못했지만 그 고결한 마음은 언젠가 이 전설을 실현시킬 것이라 믿고 있었다. 마르셀은 늘 푸른 숲으로 모험을 떠나곤 했으며 그곳에서 마법의 장미를 찾기 위한 단서를 발견하려 노력했다. 그는 숲의 여러 생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크고 작은 마법의 힌트를 얻었다. 특히 그는 하늘색 눈을 가진 작은 여우와 깊은 우정을 쌓았다. 여우는 숲의 지혜를 알고 있었고 마르셀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었다. 어느 날 마르셀은 여우로부터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숲의 중앙부에 있는 녹색 언덕 위에 섰을 때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닿는 순간을 포착하라. 그 말을 들은 마르셀은 여우의 인도를 받아 그 장소로 향했다. 마침내 손에 들린 나침반은 무의미해졌고 오직 마음속의 이끌림만이 그의 길잡이가 되었다. 녹색 언덕 위에 도착한 마르셀은 일몰 직전 하늘을 바라보았다. 깊은 노을빛 하늘과 맞닿은 순간 마르셀은 눈을 감고 진정한 소망을 불렀다. 그때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쳤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때 마르셀의 눈앞에 마법의 장미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잠시 놀란 그는 곧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바로 이 장미를 피어나게 한 것이었다. 장미는 놀랍도록 아름다웠고 마르셀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 순간 장미의 마법이 그의 온몸에 퍼지면서 평온과 행복을 가득 안겨주었다. 장미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줄 것이라고 했다. 마르셀은 장미의 안내에 따라 마을로 돌아갔고 그의 진정한 사랑인 소녀 엘리자벳을 발견했다. 그녀 역시 오랜 시간 마르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다. 장미는 그들을 축복하며 마르셀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순수한 사랑이 그의 인생을 꽃피우게 할 것이라 전했다. 둘은 함께 루미에르의 숲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며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렇게 프랑스의 오래된 마법의 장미 전설은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일깨우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디에는 마법의 소문이 가득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신비한 생물들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숲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다. 숲에는 마법의 수정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이 수정은 소원을 이뤄준다고 전해져 왔다. 그러나 숲의 미로는 아무나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했다. 다른 길잡이 없이는 그곳을 찾아갈 수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숲에 다가가는 것을 망설였다. 마을 소녀 중 하나인 클레어는 이 전설적인 수정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지혜로웠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친구들과 함께 숲의 가장자리로 모험을 떠났고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인 마라는 떡갈나무를 만나게 되었다. 나무는 클레어에게 숲을 세이플리 전이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주었다. 특히 경보장치나 숨겨진 함정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나타나는 빛의 길을 따르는 법을 가르쳤다. 클레어는 며칠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진보하면서 마침내 숲의 중심지에 도달했다. 숲의 중심에는 호수의 작은 섬에 숨어있는 수정이 있었다. 수정은 반짝이며 마치 클레어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이곳에서 클레어는 숲의 영혼인 엘레노어를 마주했다. 엘레노어는 많은 해 동안 홀로 숲을 보호해왔고 클레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수정의 소원을 빌 기회를 주었다. 클레어는 자신의 소원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깊이 생각했다. 결국 클레어는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원을 빌었다. 엘레노어는 클레어의 소원이 숲속에 메아리치도록 했다. 순간 숲의 모든 것은 밝게 빛났고 빛은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클레어와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모험을 나누며 모두가 소원의 영향을 느꼈다. 그 이후로 마을은 풍요롭고 번영하게 되었고 숲은 계속 경이롭고 신비로운 곳으로 남았다. 숲의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남았으며 클레어와 그녀의 친구들은 마법의 숲에 대해 오래오래 이야기하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용기와 지혜의 본보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마을에 샤를로트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밝고 총명하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소녀였지만 그녀의 마을은 최근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작물을 키울 수도 없고 목초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린 샤를로트는 가족과 친구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샤를로트는 집 근처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녹슬고 오래된 물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물레바퀴는 마치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샤를로트는 물레바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레바퀴 속에서 마법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샤를로트라는 이 물레바퀴의 수호자 마지니아 요정이란다.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 요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샤를로트가 대답했습니다. 요정은 샤를로트의 용기와 선량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특별한 능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물레바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현실 속의 물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단다.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원한다면 이 물레바퀴와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요정의 안내에 따라 샤를로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법을 배웠고 마을의 우물에 충분한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레바퀴를 돌리자 마치 마법처럼 산천 곳곳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와 초목을 적셨고 가뭄으로 메마른 마을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를로트의 노력에 대해 크게 감사하며 그녀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를로트는 마을을 위한 일에 그저 기뻤을 뿐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능력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샤를로트는 점점 더 많은 마을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물레바퀴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은 서로 돕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샤를로트와 마법의 물레바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교훈을 전하는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루아르 강변에 자리 잡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루벤이라는 젊고 활기찬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루벤은 어릴 적부터 맑고 청명한 바이올린 소리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작은 목재 공방에서 만들어준 바이올린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의 음악에 대한 재능은 마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연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루벤은 숲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오래된 나무 밑둥에 조심스럽게 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루벤은 천천히 케이스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섬세한 수공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보로는 자줏빛으로 반짝이며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루벤은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줄을 튕겨보았는데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매혹적인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자연의 모든 요소가 살아나는 듯 했고 루벤의 마음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루벤은 마을 광장에서 그 마법의 바이올린으로 첫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지자 마을의 꽃들이 만개하고 새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어 노래를 섞어 부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법 같은 연주에 매료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루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바이올린에 얽힌 전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법의 바이올린은 연주자의 내면에 진실된 소망을 실현시켜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상쾌한 달빛 아래에서 루벤은 조용히 바이올린을 켜며 자신만의 소원을 비췄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자신의 어머니, 오래전 잃어버린 어머니와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루벤 앞에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미소를 띤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공을 넘어선 듯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나 달빛이 사위어가자 여인은 다시 한 줌의 별빛 속으로 사라져갔고 루벤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슬픔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로도 루벤은 마을을 넘어서 왕국 여러 곳으로 여행을 하며 연주를 했고 그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적을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마법의 바이올린은 그렇게 루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그의 음악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이렇듯 로벤과 마법의 바이올린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프랑스 전역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었습니다.